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 서비스에 대해 나흘째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능 대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나흘째, 불이 난 판교 데이터 센터의 복구율은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금융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카카오 인증서와 지갑 서비스 등 주요 기능 대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털 다음과 카카오의 이메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일부 기능의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은 전혀 없고 복구만 완료되면 저장된 정보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공식 입장. 하지만 복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 작업이 이게 언제까지 딱 끝나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게 좀 목표이긴 합니다. 어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4곳이 벌인 2차 화재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화재 원인은 배터리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배터리를 올려놓는 선반이 불에 타자 물을 뿌리기 위해 전원을 모두 차단했고 그러자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서 카카오 등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배터리 여러 개를 묶은 조립체 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해당 부품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듈만 분리해서 의심되는 모듈 부분에 몇 개를 회수해서 가져갔다 와야겠습니다. 다만 배터리 자체의 과열 문제인지 배선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국과수에서 더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륙 지역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상암 문화광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연나 캐스터, 오늘 얼마나 추워집니까? 네, 어젯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외투를 든든하게 챙겨 입었는데도 옷깃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지금 서울의 온도가 6.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기온 자체도 낮은데 찬바람이 불면서 실제 거리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더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추위 언제까지 가나 싶으시죠?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에 접어듭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을 중심으로는 최고 5m 이상 파고가 거칠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하늘이 대체로 맑기만 하겠고 대기는 차츰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 문화광장에서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에 드론 공격이 이어져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인 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러시아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키이우 시내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은 대피할 곳을 찾아 뛰기 시작합니다. 미사일로, 총으로 막공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군이 발견한 건 무인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수도 키이우에서 최소 4차례에 걸친 자폭 무인기 공격으로 임신부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More than 200 apartments building destroyed from Russian attack. Were killed a lot of people, civilians, unguilty people, and that's why it's terror attack.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공격에 동원된 무인기는 이란이 러시아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한 증거가 확보되면 신규 제재를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متاسفانه اخباری منتشر می‌شود که مبتنی بر اهداف سیاسی است و عمدتاً از سوی منابع غربی هم به اونها دامن زده می‌شود. 이유는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무기 구매 지원을 위해 5억 유로,
약 7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이후 10일부터 일주일 넘게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맏형 진부터 순서대로 입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병역 특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방탄소년단 BTS. 이들의 완전체 모습을 당분간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BTS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고 올해 말까지 입대가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이 입영 연기를 잦은 철회하면서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 겁니다. 빅히트 측은 또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특례가 가능한 예술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의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하는 등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BTS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TS 측에서 자진의 입영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